예부효과 219페이지 예부효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예부효과 힘들었습니까? 예, 그랬구나. 집에 가서 보시면 또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228페이지 갑니다. 228페이지 3번 토지정책 수단 정부 시장 개입 방법 나왔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수단들은 몇 가지나 될까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소리입니다. 토지정책 방법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데 논리가 세 가지 논리입니다. 그 세 가지 논리가 첫 번째 토지이용 규제, 두 번째는 직접적 개입, 세 번째는 간접적 개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데 지역지구제는 직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 간접 개입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개입은 정부가 토지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필요하니까 정부가 토지를 샀답니다. 토지를 수용했답니다. 얘는 토지 수요자가 된 거죠. 그런 방법들을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럼 직접 개입에 뭐뭐가 있고 간접 개입에 뭐뭐가 있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개입으로 봤더니 의 나오죠. 의 읽어보시고 니은 직접 개입의 이유 나왔습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계획적인 개발, 그러니까 민간에게 개발을 맡겨버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외우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 방법에는 거기 보면 초과매수제도,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토지수용, 공공임대보유, 토지구역정리사업 등이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거기서 다 외우지 말고 일단 공영이란 말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고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부터 해보는데 토지은행제도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공공비축제도라고 쓰십시오. 토지은행제도 바로 위에다가 공공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나 공공비축제도나 같은 말입니다. 토지은행제도, 공공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나왔죠. 작년, 재작년에는 토지은행, 토지비축이라 안 나오고 공공비축제도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요. 토지은행제도, 그 다음에 공공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공공임대보유라든지 토지구역정리사업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돈이란 말이 들어가면 간접입니다. 돈이란 말이 들어가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세금을 가지고 개입했답니다. 조세, 세금, 돈이죠. 그러면 간접입니다. 근데 세금, 조세라고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금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금이 나오면 뭡니까? 간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 그래요? 그러면 토지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소비자, 토지 소비자에게 보조금 줬답니다. 그러면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봐요. 주택이 필요한데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답니다.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정책 수단 중에서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했다.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자 되는 겁니다. 공급자, 직접 개입입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임차인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답니다. 한 사람에 10만 원씩 지급했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간접 개입. 그럼 그 돈을 받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사게끔 만드는 거야. 사게끔. 무슨 말 했죠? 그것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간접 개입에 기억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세금 감면 또는 부과.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거, 보조금 지급하는 거, 개발 부담금 부과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이제 옆에 들어가면 229페이지 갑니다. 229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체제 구축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가만 읽어보시고 정보란 말 나오면 그게 뭡니까? 정보란 말 나오면 간접 개입.
돈, 세금, 보조금, 부담금, 융자 지원, 금융 지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간접 개입. 자, 굳이 써드리면, 간접 개입은 돈이 나와야 됩니다. 간접 개입, 일단 돈이 나올 거. 그 다음에요, 세금. 그 다음에 조세. 자, 구체적으로 세금 조세를 취득세. 작년에 취득세, 재작년에 취득세 줬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종부세가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무슨 재산세,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하여튼 세금이 나오면 그게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담금 부과, 개발 부담금 부과, 뭐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입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번째, 융자 지원, 또는 금융 지원. 다 돈이죠. 융자 지원, 금융 지원 돈입니다. 그다음에 5번, 정보 제공, 정보 체계 구축,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뭐다? 간접입니다. 여섯 번째, 대부 비율 조정했답니다. 대부 비율 조정해서 정부가 개입했답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총부채 상환 비율 조정했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냐? 지금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그럼 뭐다 이게? 간접 개입. 이거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돈 나왔다. 그럼 뭐다? 간접 개입이다.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거 나오면 뭐다? 간접 개입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로 갑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용도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 구획 규제, 그 다음에 건축 규제 등이 있다. 거기 옆에다가, 건축 규제 옆에다가 각종 인허가 제도를 쓰십시오. 각종 인허가 제도. 각종 인가 허가, 인허가제. 그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의 의미는 토지, 내 토지인데 네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정해진 대로 해라. 그게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 어디서 지정합니까? 무슨 법에서? 지역지구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하는 법률에서 지역지구제가 시행되면 여기에 맞게끔 네 토지를 이용해라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토지 이용하지 말아라. 네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에 묶였으니까 거기다 건물 짓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규제하죠. 너는 몇 층까지만 지어라. 거기는 몇 평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건축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네 토지를 이용할 때 허가 받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란 말 나오고 제도란 말 나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밑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그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발권 양도제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실 거죠. 개발권 양도제. 이거 기초인문과정에 제가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개발권 양도제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발권 양도제는 지하 공간하고 관련 없습니다. 지하 공간하고 관련 없다.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 공간하고 관련 있습니다. 잘 나오거든요. 지하 공간하고 관련 없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십시오. 개발권 양도제는 써두시고 집에 가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 시행한답니까? 안 합니다. 2번 출시했어. 2번. 최근에. 그 다음에 지하 공간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 공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229페이지, 대페이지 1번 풀어보는 겁니다. 3번입니까? 예,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빨리 하십시오.
자, 공공이 들어가면 직접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공공토지비축 직접입니다. 취득세는요, 간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간접입니다. 토지수용은요, 직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대부비율, 간접.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현행 토지정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30회 가면 토지 공개년 나오고 231페이지 가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나옵니다. 역시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32페이지 가면 하단부에 232페이지 하단부에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 나오죠. 역시 얘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공공비축제도를 하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우리 해운대구를 정부에서 테마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미래에 해운대구 일대를 테마공원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한 30년 후에 그때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후에 토지를 구입하려면 그때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쌀 때 개발되기 이전에 정부가 토지를 사두고 비축해 두는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미래에 토지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낮은 가격으로 미개발된 토지를 미리 사두어서 저장하고 있는 제도, 그걸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장점, 단점을 물어봐. 장점, 단점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애올라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 미리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저렴하게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때 공급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부가 사서 정부가 나중에 개발한다면 그러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장점. 자, 단점으로 가볼게요. 단점은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토지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토지은행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 사버렸습니다. 정부가. 이 지역 사버리면 이 지역의 돈이 지금 풀리는 거지.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주변 지역으로 가서 토지를 삽니다. 대토라고 그래요. 대토. 다른 토지를 산다고. 그럼 여기가 수용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사면 돈이 풀린다고. 그 돈 가지고 주변 지역의 토지를 사면 그 주변 지역에 투기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봐봐요. 정부가 이렇게 샀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이 풀리면 주변 지역을 사요. 그럼 투기적 목적으로. 그럼 주변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사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쓸 거야. 그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 근데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토지의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자, 갑시다. 장점, 단점 읽어볼게요. 1번 장점 233페이지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외울 게 없죠? 외우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나는 외우고 싶은데 그럼 외워. 2번 개발된 토지를 정부가 보유함으로 개인이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증가된 토지를 매각하게 되므로 즉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나중에 개발하여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것을 파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토지를 개발하면 개발 이익이 발생하거든. 그 개발 이익이 다 정부로 환수할 수 있다는 소리야. 정부가 사서 싼 가격으로 사서 정부가 개발해서 팔면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이 높은 가격이 정부로 다 환수된다. 개발 이익 환수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점. 토지 비축을 위해서 막대한 토지 비용 매입 비용이 들어가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거야. 20년 뒤에 쓸 토지를 미리 사뒀으니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2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 3번 갑시다. 정부가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증가된 토지를 매각하게 되므로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가 투기하는 겁니다. 투기.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 밑에다가 관리의 난이성 쓰십시오. 관리의 난이성. 관리하기 없고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가 토지가 필요하면 토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은행 제도가 있고 토지 수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필요해 국가가. 그러면 강제로 빼들어간 게 토지 수용이고 토지은행 제도는 사고 파는 거야 그냥.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하고 토지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탈하는 게 어딥니까? 수용.
수영. 토지 소유권을 존중해주는 것은요. 토지은행 제도. 그 비교가 가끔씩 나온다. 무슨 말 됐죠? 됐습니다. 자, 거기 대표이전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정책이 얼추 끝났습니다. 그런데 토지정책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지역지구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역지구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다음 순환을 합니다. 지역지구제는 부동산의 개론의 내용보다는 공법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부동산 개론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공법 배웠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공법에서 지역지구제가 뭐였습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용도, 구역 네 가지 이름 말하십시오. 그것하고 그것?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죠? 이 네 개네. 또 하나 나왔습니까? 하나 더 나왔구나. 또 나왔나요? 아, 그러구나. 나는 네 개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공법 못하는 거야. 그렇지?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용도구역은 무슨 절차로 결정된답니까?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구역이 지정되고 변경되는 겁니다. 무슨 말 됐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 있었죠. 용도지역은 네 가지 있는데 21개로 세분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을 세분해 보십시오. 주상, 공, 녹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녹지지역을 세분하십시오.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그래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세분하십시오. 공업지역. 전일준. 상업지역 세분하십시오. 중일육은. 중일근육 하던데 알아서 쓰시라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세분하십시오. 전일준. 잘하시네. 그럼 전용 주거지역 세분하십시오. 전용 주거지역 몇 개로 세분됩니까? 2개. 일반 주거지역 몇 개로? 3개로. 그것도 헷갈리거든.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우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알려주나요, 제가? 전용 주거지역은 2개로, 일반 주거지역은 3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공법 시간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5다 X.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밖에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세 팟.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3개야, 3개.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다? 3개다. 물어보지 말아요. 왜 3개인가?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팁으로. 준자가 들어간 것이 2개 나오죠. 준자가 들어간 게 뭐? 준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준자가 들어가면 2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거예요. 준자가 들어가면.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주가 되고 거기다 보조 기능, 상업 업무 기능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준자가 들어가면 2개 기능이 복합되는 거야. 그럼 준공업적은 주가 뭐예요? 공업. 그다음에 상업 주거 기능이 보조 기능. 되셨죠? 준자가 들어가면 그러면 2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십시오.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렇지?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 너 뭐하니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너 뭐하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답니다. 그다음에 세분한답니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되셨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를 말해 보실래요? 기초조사하고 2반부터 아니라 모든 계획은 기초조사부터 나야지. 무슨 2반이야 2반이. 2반은 입속 2반이고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는 거죠. 의견 청취할 때 방법이 있는 거야. 의견 청취할 때 공청회 거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그냥 제시받는 경우 있고. 맞죠? 그래요.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의견 청취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를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은 청취합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사전 공고를 시켜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해운대구 일대를 주거지역인데 상업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해운대구 일대의 용도 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렇게 만들 거라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전 공고한다고 그래. 사전 공고.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의견 청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 없어요. 공청회가 없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사전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맞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하고 이제 갈 겁니다. 답변 못하면 계속 할 거야. 틀린다 그러면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 제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오다 X다? X. 도시군 관리계획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전부를 입안을 제한할 수 없죠. 용도 지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만약에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땅을 상업적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무엇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기지만 할 수 있죠. 기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것하고 지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지. 선생님 너 지금 뭐하냐?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다. 자, 지금까지 하는 것은 공법의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용도 구역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용도 지역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데 하나만 지정된다. 하나만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 그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토지정책을 끝낸 걸로 하고 235페이지 갑니다. 그럼 235페이지에 주택정책 나왔습니까? 예, 주택정책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정책 234페이지 주택정책 나오고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235페이지의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임대주택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 분양가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235페이지에 임대주택정책 나오죠. 그래요? 임대주택정책 나오고, 자, 쭉 넘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243페이지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유라 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임대주택 정책 할 건데요. 자, 봅시다. 지금이 45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 다 끝낼 겁니다, 오늘.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 45분인데 주택정책, 임대주택 정책 다 끝낸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네. 이렇게 됐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임대료 규제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자, 이렇게 배울 거고요. 분양가 정책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근데 배울 거 없답니다.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분양가보다 자율합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야. 근데 분양가 자율화는 시장에다 그냥 맡겨두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정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정책은 분양가 규제만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만 공부하면 분양가 규제는 스스로 공부되는 것이다.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러면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임대료 규제가 가장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지정책 수단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토지정책 수단 몇 개로? 세 개로 나왔잖아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규제 나왔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정책 수단도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주택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면 주택정책 수단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 개입, 또 하나는 간접 개입. 주택은 이용 규제는 말은 없어요. 토지는 이용 규제 있지만, 그러면 주택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임대료 보조,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죠. 돈 주는 거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요? 직접 공공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요? 간접? 직접으로 받아야 돼요. 직접 돈을 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거 직접 개입의 논리란 소리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이건 나와요.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오죠. 얘들은 직접인가 간접인가 명확히 구별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고? 간접이고, 얘는 뭐고? 직접이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임대료 규제하려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시간 넘어가죠, 2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만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갑니다. 자, 어디가 공공임대주택? 238페이지 있는 겁니다. 그래요. 23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주택정책이라 하면, 임대주택 정책이라 하면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임대주택에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야. 주택의 문제점.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공급의 문제. 그 다음에 수요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양쪽 부족합니다. 질적으로 주택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 안 되는 거지. 질적 문제가 있는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수요 문제는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수요 문제는 주택 부담 능력이 문제예요. 주택 구입 능력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임대주택 시장에서 문제점입니다. 분양주택 시장에서도 문제점, 이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했다. 그걸 뭐라고 하고? 그걸 주택 정책이라고 하고, 아까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왜? 논리를 아셔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택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지. 그럼 뭐가 시험에 출제된다? 효과가 출제된다. 그럼 이 효과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까? 이 소리야.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입했죠. 그럼 이러한 문제점 해결했습니까? 이 소리야. 그러면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임대료 보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충분한 양이 공급됐습니까? 질적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주택의 가격은,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효과란 소리예요. 무슨 말 됐죠? 이 수요 문제, 주택 구입 문제는 결국은 가격 문제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못 사는 거지. 이런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모습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결국 이거야.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다. 그러면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됐습니까? 이 소리야. 그러면 임대료 규제에서 시험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이런 거야. 임대료 규제를 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야. 예, 가격의 문제하고 공급의 문제니까. 무슨 말 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건 매우 쉬워요. 듣고 잊어버리는데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이에요.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이라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야. 임대료는 원래 수준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그러면 임대료는 사적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은 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가 된 줄 아시겠습니까? 내용 설명했더니 아무 설명 안 해본다. 아니 쉽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지금 이게 이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은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오는 대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가격도 적절하고 임대료도 적정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잖아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문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소리예요. 그걸 주택정책이라 한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인데 그걸 해결하는 수단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세 개가. 그럼 이런 정책을 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포인트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세 가지 물어볼 때 결국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임대주택의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32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금방 끝나니까 빨리 할까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억할 게 무슨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관식으로 물어서 안 되지. 객관식도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합시다. 공급. 얘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얘는 직접 개입이구나 하셔야지. 직접 개입이구나. 직접 개입 방법이다.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시장. 그런데 앞으로 임대주택을 생략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적 시장으로 할 거야. 여기가 사적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임대주택 수량 사적 임대주택 수량이 지금 100만 호입니다. 올 임대료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올 임대료가 50만 원이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를 규제할 수도 있고 임대를 보조할 수도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를 규제하지 않고 보조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 옆에다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급합니다. 이 시장을 공적시장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임대주택 시장에 사적 시장만 있었습니다. 100만 원 있습니다. 올 임대료는 얼마야? 50만 원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수량은 20만 원을 공급해. 20만 원. 20만 원을 공급하는데 그런데 올 임대료를 70만 원으로 공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올 임대료를 30만 원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사적 시장의 임차인 일부가 공적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임차인 이동이 발생해요. 임차인 일부 이동입니다. 임차인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흘러가는 모습을 봐. 모습을? 그럼 이런 것도 시험 지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그러면 임차인 이동이 발생한다. 맞죠? 어디서? 사적시장 일부에서 공적시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첫 번째요. 자, 효과를 보는데 사적시장입니다. 사적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
1번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일부가 빠져나갔잖아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사적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면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있는 공급자들은 임대료가 떨어지면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맞죠? 그래요. 그러면 2번 단기, 장기 됩니다. 장기가 되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타용도로 전환합니다. 여기 지금 얼마가 비가요? 20만 호가 비겠지. 20만 호가 지금 공적 임대주택에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타용도 전환하지. 타용도 전환해버립니다. 전환?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이 뭐합니까? 감소하겠지.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됐죠? 자, 포인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수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감소. 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공적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효과를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공적 임대주택 시장은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거야. 무조건 정부에서 법적으로 야, 월 30만 원 받아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적 시장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해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용도 전환해서 공급이 감소시켜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1번. 단기. 이거는 기업. 단기에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차인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습니다. 왜? 임대료가 떨어졌잖아. 임대료 떨어졌잖아요. 맞죠? 됐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공적 시장 임차인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50만 원 내다 이제 30만 원 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혜택 보고 있습니다. 혜택 보고 있다. 근데 이거 혜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공적 시장으로 이동하는 임차인들은 50만 원 내다가 3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러면 정부로부터 20만 원 보조받은 효과야. 맞잖아요. 50만 원에다가 3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20만 원 준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나 공적 시장의 임차인 모두 다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떨어진 거고 공적 시장의 임대인들은 정부로부터 20만 원을 임대료 보조 효과 나온 거죠. 임대료 보조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나 공적 시장으로 이동하는 임차인이나 모두 다 뭐 한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로 갑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사적 시장의 임차인 혜택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혜택이 없죠. 왜?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그대로 혜택이 있는 거죠. 혜택이 있습니다. 왜? 그냥 30만 원이니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는 그거라고 그랬어요. 포인트는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야. 이번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량, 전체 수량. 임대주택의 전체 수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불변이다. 장기적으로 불변. 선생님 왜 불변인데? 자, 원래 100만 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20만 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20만 호가 빠져버리지. 타용도로 전환할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지. 여기 100만 호가 있었는데 정부가 20만 호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20만 호가 이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20만 호가 공가야, 공가. 그러면 타용도로 다 전환해버리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여기 사적 시장에 얼마 나와요? 80만 호. 여기는 20만 호. 그럼 두 개 다 하면 얼마?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도 100만 호.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100만 호. 무슨 말 됐죠? 100만 호야. 에이? 사적 시장에서 얼마 있었어요? 100만 호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100만 호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옆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20만 호를 공급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20만 호를 공급하는 순간은 얼마가 되고? 120만 호였잖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에서 20만 호만큼 공적 시장을 이동하는 거지.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20만 호가 비죠. 그 20만 호가 장기적으로 되면 타용도로 전환해서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80만 호. 그럼 여기 20만 호. 더하면 몇 개? 100만 호. 그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수량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불변. 포인트.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자, 2번.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수량 증가 감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이게 포인트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의 임차인, 공적시장의 임차인 모두 다 혜택 보고 있다는 거. 장기적으로는 공적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수량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수량은 불변이라는 거. 그런데 사적시장에서 사적임대주택 수량은 뭐한다? 감소한다는 거. 감소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만큼 감소한다. 되셨죠? 됐습니다. 자, 238페이지 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왔습니다. 목적 보시고 효과 보시고요. 효과. 거기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말 나왔죠. 자, 이중가격이 형성됐단 말은 이거죠. 이중가격이 형성됐다. 여기 볼래요? 여기 사적임대주택 시장에는 얼마? 50만 원. 공적임대주택은 얼마? 30만 원.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두 개라는 소리야. 그게 이중가격이라는 소리입니다.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239페이지까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거기 하나만 체크합시다. 239페이지 가면 239페이지 세 번째 줄 단기적으로는 둘 다 혜택을 보게 된다. 나왔습니까? 그게 이거지.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의 임차인이나 공적시장의 임차인 모두 다 혜택 본다.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시옷 갑시다. 시옷.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며 이중가격 이해되셨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공적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 즉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여기서 임대료 차익이 얼마요? 20만 원.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정책론 빨리 끝내고 투자론이 절반 정도 가야 됩니다. 투자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만 좀 해주시면 충분할 걸로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부효과하고 시장의 실패입니다. 예부효과하고 시장의 실패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셔서 책 보시고 문제도 다 풀어보실 거.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한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